그래서 문제 3번은 실기 문제 3번은 무조건 메인 매출 전표예요. 요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7월 22일 원재료 구입했죠? 거기 원재료 구입에다가 밑줄 치시고 매입 현과죠. 현금 영수증이니까. 그래서 매입 현과에 상록 택배, 그 다음에 전자는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원재료죠. 운반비 처리하시면 안 돼요.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하니까 원재료가 3만원, 그 다음에 세금이 3,000원. 왜냐면 거기 보시면 부가가치세 포함이죠. 그 다음에 대변에 통장에서 나갔죠. 보통예금 33,000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무조건 현금으로 냈을 때만 현금 영수증 받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계좌이체도 해요, 안 해요? 하죠. 계좌이체 하고 나서 현금 영수증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현금 아닌데 현금 영수증 받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세요. 그 다음에 9월 30일은 제품 팔고 세금 계산서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출 과세에 청주의 여. 그래서 대변에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2,500. 그 다음에 10%가 세금이죠. 우리 매출 부가세 뭐라 그래요? 부가세 예수금. 그 다음에 금액이 안 나와 있으면 밑에를 보세요. 거기 밑에 보시면 어음 밑에 2,500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음 2,500 받고 나머지는 뭘로 한 거예요? 외상으로. 그래서 외상 매출금 250. 그 다음에 다음 문제.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은 직수출. 수출 나오면 수출이고요. 수입 나오면 수입입니다. 여기는 수출했으니까 뭘로 처리하는 거예요? 수출로. 그래서 매출의 수출. 그 다음에 거래처는 글로벌 인더스트리. 그 다음에 대변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뭐 팔았죠? 제품 팔았죠. 그래서 제품 매출인데 계산기 있는 분들은 꼭 계산기 가지고 다니세요. 거기 보시면 42,000달러고 1달러당 얼마라고요? 1,200원 곱하면 얼마 나오세요? 5,040만원 나와요. 그래서 제품 매출이 5,040. 그 다음에 수출 대금은 거기 보시면 5개월 후에 받기로 했죠? 그러면은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못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요거 입력하실 때 좀 이따가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입력하실 때 주의사항은 저거밖에 없어요. 영세나 수출은 그 왜 영세인지 왜 수출인지 그거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월 7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발급했대요? 발급 안 했대요? 발급 안 했대요.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없는 걸 뭐라 그러냐면 건별이라 그래요. 우리 증빙에 몇 가지 있죠? 4가지 있죠. 몇 가지 있어요? 4가지. 그래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네. 무증빙을 건별이라 그래요. 그래서 증빙이 없네 그러면 그건 뭘로 처리하시는 거라고요? 건별.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강태호. 요거 가끔씩 나옵니다. 건별. 근데 은근 헷갈려요. 그 다음에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10만원. 왜냐면 거기 보시면 부가가치세 포함이죠. 10만원에 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뭐를 수취하셨다고요? 현금 수취하셨대요. 그래서 현금 얼마요? 11만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건별이에요. 그 다음에 12월 20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생산부 직원하고 신용카드.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우리 직원들 위해서 산 거죠. 그러면 매입인데 카드로 샀습니다. 우리 카드로 산 거 뭐라 그래요? 카과라 그래요. 신용카드 과세를 줄여서 카과. 그러니까 이 매입 매출 전표를 잘 하시려면 이걸 잘 봐야 돼요. 증빙 뭐 있는지. 왜냐면 거기에 따라서 카과가 될 수도 있고 현과가 될 수도 있고 과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구별하는 게 지문에 잘 나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간 나시는 대로 복습은 하셔야 됩니다. 예습은 불가능해요. 저도 회계 공부를 해봤지만 예습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아시는 분은 예습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처음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예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습보다는 복습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사셨냐면 커피 프린스. 그 다음에 매입일 때는 차변 먼저 하세요. 이분들 무슨 부예요? 생산부죠? 몇 번대? 500번대. 직원이 있었으면 뭐요? 복리, 후생비. 그래서 60만원. 직원이 꽤 많나봐요. 그 다음에 세금이 얼마예요? 6만원. 거기 밑에 써있어요. 금액 60이라고. 네, 부가세 6만원이라고. 그런 것들도 잘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카드는 현금이세요? 외상이세요? 외상입니다. 그래서 미지 급금 66만원. 그 다음에 신한카드. 신한카드는 거기 써 있어요. 카드 종류의 신한카드라고. 그래서 이런 걸 잘 찾으시는 것도 문제 푸실 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2월 30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영업부 거래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과세거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이거 많이 나와요. 불공. 그래서 우리 불공의 접대비,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1000cc 제외, 경차 제외, 8인승 이하.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은 말이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예요. 요게 이제 1000cc 넘으면은 개별 소비세를 내도록 일단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꼭 요게 나와야 돼요. 세금 계산서. 그래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건 영업부 거래처. 우리 거래처한테 쓰면 뭐라 그랬어요? 접대비라 그랬죠. 그래서 접대비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세금 계산서에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내용만 나오면 안 돼요. 내용 플러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요게 꼭 나와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세금 계산서 없는데 불공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아직 이해 못한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12월 30일 날 매입의 불공이에요. 그 다음에 둘이 상사, 전자는 여. 영업부는 공장 사람이세요? 사무실 사람이세요? 사무실 사람, 영업부는 사무실 사람이죠. 그래서 800번대 접대비. 그 다음에 불공은 합친다, 나눈다? 합친다. 그래서 220. 근데 위에 써주실 때는 따로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한 번에 쭉 보여드리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예금 220. 그 다음에 지금부터 5분 드릴 테니까 9시 48분까지 입력하세요. 입력 못하신 분들은.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다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좀 헷갈릴 만한 것만. 일단 1번에 보시면
7월 20일 거 있죠. 이거 넣으실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품목에다가 뭐 넣어야 되냐. 원재료 써도 되고 운반비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 품목은 채점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원재료라고 써도 되고 운반비라고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여기 치실 때 참고로 제가 입력은 많이 안 보여드려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카고하고 현거하고 건별은 등록하실 때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넣으실 때 33,000원을 넣으면 얘가 알아서 쪼개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억이 나면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3만원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딴 금액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고치세요.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702페이지 3번. 그래서 현과카가 건별 넣으실 때는 자동 계산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11월 7일 거 보시면 수출이죠.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딴 거 없고요. 아까 얼마였냐? 5040.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영세나 수출은 요거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게 마우스로 하지 마세요. 등록하실 때 엔터 치면 이 프로그램 만든 사람들이 엔터 치면은 넣는 칸으로 알아서 이동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엔터 치면 요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이거 안 넣으시면 감점이 아니라 틀린 겁니다. 그래서 수출일 때는 수출이니까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영세일 때는 3번이에요. 영세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잖아요. 그래서 요거 넣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뭐 분계야. 분계는 모르겠으면 무조건 3번으로 하세요. 모를 때에는.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면 현금, 외상, 혼합, 카드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으면은 3번으로 하시고 3번은 다 만들 수 있어요. 어떤 분계든. 그 다음에 차변 3번, 대변 4번 외우시고 그 다음에 저기 12월 7일 거 건별 건별도 보시면 그래서 건별 치고 얘도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은 여기에다가 포함해서 치면 자동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포함해서 등록하시면 자동으로 나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분계는 여기 밑에 보시면 1번에 현금이라고 있어요. 현금은 뭐일 때요? 현금일 때. 그래서 지금 문제 현금이잖아요. 그래서 몇 번으로 하시면 돼요? 1번. 근데 나는 헷갈려. 그러면 무조건 몇 번으로 넣으라고요? 3번. 그 다음에 차변에 현금만 치면 되잖아요. 이거는 본인 상황에 맞춰서 하세요. 나는 현금, 외상, 혼합, 카드를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어.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하시고 나는 헷갈려. 그러면 다 3번으로 하세요. 3번으로 해도 정답 다 돼요. 그 다음에 저건 됐고 그 다음에 5번 5번 넣으실 때 여기 키포인트예요. 5번은 뭐가 키포인트냐면 여기 무슨 카드요? 신한카드.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12월 20날 카과에 그 다음에 샌드위치 그 다음에 60만원에 6만원 거래처는 커피 프린스 그 다음에 카드는 무슨 카드요? 신한카드. 그리고 앞에 보세요. 카드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4번 카드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복리후생비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거예요.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무슨 카드라고요? 신한카드. 그러면 여기 밑에도 신한카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혼합으로 하실 때는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뭐 조심하시면 되냐면 대변에 미지급금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커피 프린스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무슨 카드로 바꾸셔야 돼요? 신한카드. 그 다음에 12월 30일 거 그것만 보여드리고 다음 걸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연습은 이제 시작하십시오. 조금씩이라도. 입력이 안 되면 입력하시고 분계가 안 되면 분계 연습하시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얘기하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여기는 어떻게 넣으셔야 되냐면 요렇게 넣으셔야 돼요. 거기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공급가액이라고 써 있죠. 맞죠? 공급가액의 뜻이 뭐냐면 부가가치세 별도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는 항상 나누어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위에는 200에 얼마요? 20. 그래야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22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 갔냐? 둘이 상사. 그 다음에 전자는 여. 그리고 여기도 키포인트가 뭐냐면 요 사유를 넣어 주셔야 돼요. 아까도 수출 사유 넣었었잖아요. 여기 지금 사유는 무슨 비예요? 접대비. 그러니까 이게 유형마다 넣는 것들이 약간씩 틀려요. 근데 이거를 어떤 분 보면 열심히 외우려고 그러시는데 이거 아니어도 외울 거 천지예요. 어떤 분들 보면 이걸 설명해 달래. 뭘 설명하라 그러냐면 여기에 뭐 했을 때 이 밑에 뜨냐고. 저도 안 외우고 있어요. 외우려면 외울 수 있는데 왜 안 외우고 있냐면 프로그램에서 떠요. 보실래요? 매출과세 하면 여기 안 떠요. 맞죠? 불공하면 여기 떠요. 예, 그걸로 구별하면 되지. 외우라는 건 안 외우고 이런 거 열심히 외우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 놓고선 나중에 네가 잘 가르쳤냐 못 가르쳤냐 이런 분들 계시는데 하라는 거 다 하고 나서 본인이 생각하는 거 하세요. 매번 보면은 하라는 건 하나도 안 하고 본인 마음대로 하고 나중에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들을 한 1, 2년에 한두 명씩 계시는데 전 할 말 많아요. 일단 외우라고 하는 거 잘 외우고 계시고, 그 다음에 1분 더 드릴 테니까 입력 못하신 거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문제 4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문제 4번은 처음 푸는 거예요. 문제 4번은 처음 푸는 건데 요거는 이제 회계에서만 나오는 유형인데요. 딴 건 아니고 문제 4번은 무조건 고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 4번은 문제 2번, 3번이 늘면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고치는 거기 때문에 앞에 거 잘하면은 뒤에 건 해결이 돼요. 그래서 12월 1일 보시면 여기까지 숙제였었죠. 그래서 요거 답 써드리고 그 다음에 고치는 거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문제 5번으로 넘어갈게요. 1번 보시면 임시 물류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업자 나자비 씨와 물류창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2천만 원을 전액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이에 대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임대보증금. 이거 무슨 말인지 헷갈리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죠. 임대인은 누구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집주인이 누구죠? 임대인이죠. 그 다음에 임차인은 월세나 뭐 사시는 분들이요, 전세 사시는 분들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우리가 돈을 줬죠. 맞죠? 그러면 우리는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임차보증금이 맞아요, 임대보증금이 맞아요? 임차보증금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문제는 이거를 구별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차이점. 그걸 구별 못하면 이 문제는 못 맞춥니다. 왜냐면 임대 임차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아직 그런 쪽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분들도 많으실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임차 보증금이에요. 임대 보증금이 아니고. 그래서 얼마 줬대요? 2천만 원. 그 다음에 누구랑 거래했죠? 나자비. 아이고 심표가 잘못 들어갔네. 그래서 나자비. 그 다음에 대변에 무슨 예금에서 드렸죠? 보통 예금에서 계좌이체했다라고 거기 써 있죠? 일단 적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적으시고 일반 전표 12월 1일로 오세요. 요거 이제 나오시고 여기로 들어오세요. 일반 전표. 그래서 일반 전표 몇 월 며칠로 들어오세요? 12월 1일로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여기 뭘로 되어 있죠? 임대로 되어 있죠? 이거 뭘로 고치세요?
임차. 나머지는 안 건드려도 돼요. 나머지는 다 되어 있으니까. 또 요렇게 고치면 3점. 그러니까 모든 시험 문제가 다 쉬운 어려운 건 아닙니다. 별거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 4번은 틀린 거 고치는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월 9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전자세금 계산서랑 일반 전표. 요 문제도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세요. 요 문제 뭐냐면 잘못한 거예요. 원래 이거 일반 전표 아니죠. 그래서 일반 전표 삭제하고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이런 문제도 은근 잘 나옵니다. 그리고 입력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쉬는 시간이든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봐드릴게요. 그 다음에 삭제는 좀 이따 하고요. 일단 12월 9일 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트럭. 트럭. 트럭이니까 매입의 과세. 불공 아니죠. 승용차 아니니까.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 가냐. 전의 카센터. 그 다음에 전자는 역. 그 다음에 차변에 트럭의 수리 비용이죠. 우리 자동차 고치는 거 뭐라 그러죠? 차량 유지비라고 합니다. 근데 생산부니까 500번대 차량 유지비 90만원. 왜냐하면 부가세 포함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되게 잘 보셔야 돼요. 포함인지 별도인지. 그 다음에 세금 10%니까 얼마예요? 9만원. 그 다음에 돈은 무슨 예금에서 드렸대요? 보통 예금. 얼마요? 99. 일단 적으시고. 그 다음에 또 등록하러 갈 겁니다. 이제 어디로 오시냐면 일단 일반 전표로 오세요. 일반 전표 몇 월 며칠로 오세요? 12월 9일로 오세요. 일반 전표 12월 9일 오시고 요거를 삭제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일반 전표에다 넣으면 안 되잖아요. 잘못 넣었으니까 뭐 할 거예요? 삭제할 거예요. 삭제하는 방법은 여기 위에 삭제 버튼 있어요. 아니면 단축키로 하실 분들은 F5가 삭제입니다. 그래서 F5 눌러서 뭐 하시면 돼요? 삭제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없애시고. 삭제하셨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세요? 이제 메인 매출 전표 12월 9일 가서 요거 넣으세요. 메인 매출 전표 12월 9일 가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파트는 고치는 파트예요. 그래서 붕괴가 잘못됐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고치는 파트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은 이렇게 하시면 되시죠. 메인 매출 전표 12월 며칠이요? 9일 가서 매입 과세의 품목은 뭐 수리비 아니면 트럭 상관없어요. 그래서 90만원에 9만원 전의 카센터 전자는 여 붕괴는 혼합 차량 유지비인데 생산부니까 500번대 대변에 무슨 예금이요? 보통. 그리고 집에서 연습하실 분들은 여기 잠깐 보세요.
연습하실 분들은 되도록이면 똑같은 거 가지고 반복 연습을 하시는데 같은 날짜에다가 반복하지 마세요. 왜냐면 같은 날짜에 반복하면 프로그램에서 똑같은 거 있다고 어쨌든 에러 메시지가 한 번은 떠요. 네. 그래서 날짜만 12월 11일 이런 식으로 해서 초반에는 같은 거 반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새 거 하시는 것보다. 아직은 새 거 풀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풀었던 거 가지고 한두 번씩 더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5번 거기 위에나 밑에다가 기억 당연히 잘 안 날 겁니다. 저도 알고 시키는 거예요. 기억 안 나는 분은 다시 기억하시고, 우리 결산할 때 자동 결산 제가 몇 번 적어보라고 했죠. 1분 드릴 테니까 기억나는 거 적어보세요. 그리고 기억 안 나시면 제 거 보시고 다시 요거는 숙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세무 때도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자동 결산에 5가지 있으세요. 기말재고 자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에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그 다음에 법인세. 요거는 추가적으로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계속 써먹을 거라. 그 다음에 1분 드릴 테니까 자수 적어보세요. 이렇게 나오면 안 좋은 시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은 부가세니까 수동이죠. 2번은 외화니까 수동이죠.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시세 차익. 우리 단기 시세 차익 노리는 게 무슨 증권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뭐라고요? 단기 매매 증권. 그럼 얘도 없으니까 뭐예요? 수동이에요. 그래서 3개 다 수동입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 드리고 3분 드릴 테니까 기억나는 대로, 오늘 뭐 맞추고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오늘의 목적은 그냥 요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지 이제 앞으로 계속 준비하면 됩니다. 3분 드릴 테니까 1번, 2번, 3번 중에 기억나는 거 한번 분개해 보세요. 그리고 힌트는 1번의 힌트는 감소시키라 그랬어요. 1번의 힌트는 감소가 힌트입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3번 한번 해보세요. 우리 좀 전에 메인 매출 전표 했죠. 근데 메인 매출 전표 할 때는 기억이 잘 나는데 꼭 이렇게 물어보면 기억을 잘 못하세요. 매출세 계정 과목 뭐죠? 좀 전에 했잖아요. 메인 매출 전표 할 때. 부가세 뭐라 그래요? 예수금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뭐라 그래요? 부가세 대급금이죠. 어차피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아직 안 익숙해서 그래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매출세 그러면 머릿속에서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보시면 이기 확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기 확정이 10월 1일부터 언제까지예요? 12월 31일까지예요. 그래도 우리가
1년에 부가가치세 마감분계라는 걸 4번 합니다. 언제 하냐면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왜 4번 하냐면 부가세 신고 몇 번 한다 그랬어요? 4번 해요. 그래서 부가세 마감분계도 4번 합니다. 그래서 마감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내일부터 1월 1일이잖아요. 결산할 때는 12월 31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1기 뭐예요? 예정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거를 다 없애줘야 돼요. 여기에서 없앤다는 얘기는 0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0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있어요. 얘는 부채예요. 그럼 부채를 줄이려면 어느 변에 쓰면 되죠? 차변에 쓰면 되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62 346 500. 그래서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그래서 5,274만 9천원. 요건 자산의 뭐요? 감소. 그 다음에 요거는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뭐는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지금 예수금이 많아요? 대급금이 많아요? 예수금이 많죠. 그럼 예수금이 많다는 얘기는 많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적게 팔았다는 얘기예요? 많이 팔았다는 얘기죠. 많이 팔았으면 세금을 내야 돼요? 돌려받아야 돼요? 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미지급 세금 또는 미수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미지급 세금이 맞을까요? 미수금이 맞을까요? 미지급 세금이 맞겠죠. 왜요? 많이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법에 많이 팔면은 돈 많이 벌었잖아요. 많이 벌면 뭐 내야 된다? 세금 내야 된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저께도 다른 분한테 들은 얘기였는데 애들은 세금 안 낸대요. 애들도 세금 냅니다. 부가세 내잖아요. 네, 세금 안 내고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전기도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전기도 과세예요. 그래서 지금 매출이 많으니까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야 된다고요? 세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9597 500. 일단 적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입력하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얘기는 앞으로 몇 번 더 하겠지만 제가 요거 외웠죠 했는데 기억 안 나면 다시 외워 놓으세요. 네.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뜻은 뭐냐면 앞으로 많이 써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등록하는데 수동은 일반 전표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전표 들어오시고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30일. 그래서 12월 31일 가셔서 요거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 한 번, 대변 두 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되죠.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62346 500. 그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앞에 보세요.
아마 눈치채신 분 계실 건데 마지막 금액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뭐 해주죠? 해주죠. 네. 자동으로 뜨죠. 그래서 요거 활용 잘 하시면 아까 저는 여기에다 분계 쓰려고 덧셈 뺄셈을 했잖아요. 덧셈 뺄셈 안 해도 돼요. 네. 금액만 맞게 치시면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도와주긴 합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그리고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차입금하고 외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외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환차익, 외환차손은 실제. 그 다음에 외화환산 이익하고 외화환산 손실은 결산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산 문제에 외화 나오면 밑에 거. 결산 아닌 문제에 외화 나오면 어디 거요? 위에 거. 네. 그래서 제가 뭐 실제라고 적어드렸는데 결산 아닐 때 쓰는 겁니다. 또 그렇게 이제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은 부채예요. 뭐라고요? 부채.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원래 3천만 원이었대요. 근데 3만 달러인데 결산일 현재 1달러당 얼마가 됐죠? 1,100원이 됐죠. 그러면 3,300이 된 겁니다. 요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 써 있잖아요. 환율이 바뀌었다고. 얼마로 바뀌었대요? 1,100원으로. 그래도 외화 갖고 계신 분들은 환율에 되게 민감해요. 특히 이제 부채로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환율 오르고 있죠. 부채로 갖고 계신 분들은 환율 오르면 잠이 안 오겠죠. 돈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된 겁니다. 3천만 원이 얼마가 됐다? 3,300이 됐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부채의 뭐요? 증가. 부채 증가 어느 변? 대변. 요건 이해하면 틀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문제의 좋은 점은 3천이 아니고 300. 딱딱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칸 테크. 그 다음에 차변에 부채가 오르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외화 환산 뭐요? 손실 300.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전표 몇 월 며칠에다 넣으세요? 12월 30일. 아까 입력한 거 밑에다 넣으면 돼요. 등록도 해보세요. 그래서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300, 대변에 단기 차입금 아메리칸 테크 300.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만 좀 쳐주세요. 6,400이 4,900이 됐습니다. 얼마 떨어졌죠? 1,500 떨어졌죠. 얼마 떨어졌어요? 1,500.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입니다. 그러면 떨어지면은 자산의 증가세요? 감소세요? 감소죠. 그래서 자산의 감소 어느 변? 대변.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얼마 떨어졌다고요? 1,500. 그 다음에 우리 결산 때 맞추는 거를 평가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자산은 오르는 게 좋은 거예요? 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오르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자산은 재산이거든요. 그러면 재산은 내 거잖아요. 내 건 오르는 게 좋다? 떨어지는 게 좋다? 오르는 게. 근데 아까 얘는 단기 차입금은 부채잖아요. 부채는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는 오르는 게 좋아요? 떨어지는 게 좋아요? 떨어지는 게 좋아요. 근데 아까 올랐으니까 부채가 올랐으니까 손실이고 지금도 손실이에요. 근데 왜 손실이냐면 자산이 어떻게 됐죠?
줄어들었죠. 그러면 자산은 내 거니까 내게 줄어들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른다 그래서 좋은 거 아니고 무조건 떨어진다 그래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일반 존표 몇 월 며칠에다 넣으세요. 12월 31일에다가 넣으세요. 그래서 수동은 그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 되죠.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그리고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저희 프로그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엔터 치면 위에 있는 글씨를 갖고 와요. 그래서 이거 갖고 오는데 어떻게 하면 안 갖고 오냐면 스페이스바 엔터 치면 안 갖고 와요. 아니면 이거 떴을 때 지우는 방법도 스페이스바 엔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게 뜰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엔터 치면은 그냥 위에 있는 거를 들고 오도록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내용이다. 그러면 그냥 스페이스바 엔터 치면은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6번은 조회인데 찾는 시간은 좀 이따 드릴 테니까요. 저거 한번 적어 보세요. 얘는 어디 가면 있을 것이다. 1분 후에 같이 볼게요. 그리고 찾을 시간 또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1번은 부가세죠. 부가세인데 돈 물어보면 여기라 그랬어요. 부가세 어디요? 신고도.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수수료 비용하고 판매비 및 관리비. 그래서 수수료 비용은
계정 과목이에요. 계정 과목은 분계할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매비 및 관리비는 계정 분류예요. 뭐라고요? 계정 분류. 그래서 계정 과목이나 계정 분류 물어보면 여기 가서 보시면 돼요. 무슨 표요? 월계표. 그래서 2번은 월계표. 그 다음에 3번은 거래처 나왔죠. 거래처 나오면 어디라 그랬죠? 거래처 원자. 그래서 지금부터 3번 드릴 테니까 정리하시고 1번, 2번, 3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찾으신 다음에 거기 빈 공간에다가 적으세요. 그래서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빈 공간에다가 적어보세요.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일단 1번은 거기 확정신고 4월에서 6월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부가가치세 가셔서 신고서 가셔서 몇 월에서 몇 월이요?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물어본 게 사업용 무슨 자산이요? 고정자산. 여기 있죠. 고정자산. 11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예요? 매입세액은 250이죠. 잘 보셔야 돼요. 물어본 게 세액일 때는 우측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정답은 얼마예요? 25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가면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일개표 월개표라고 있어요. 그래서 일개표 월개표 오셔서 이제 어떻게 하시면
냐면요. 거기 보시면 여기 월계표 가셔서 일계표로 하셔도 되는데 월계표가 더 편해요. 등록하기가 4월에서 몇 월이요? 6월.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판매비와 관리비. 컨트롤 F로 찾으셔도 되는데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어요. 이게 번호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판매비와 뭐요? 관리비. 그래서 판관비는 대부분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여기 있죠. 얼마라고 있죠? 120. 그 다음에 헷갈리시는 분들은 컨트롤 F를 활용을 하세요. 좀 찾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초반에 컨트롤 F를 쓰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거래처 물어봤으니까 여기에요. 거래처 원장. 그래서 거래처 원장 가셔서 몇 월 며칠이요? 6월 30이에요. 그래서 6월 30날.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 이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를 때는 엔터. 그 다음에 가장 많은데 물어봤죠? 여기가 가장 많죠. 송도무역. 그래서 정답은 송도무역. 그 다음에 108-817-500. 맞죠? 여기가 가장 크죠? 그래서 108-817-500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잠깐 보시면 이게 교육용이라 요 밑에 그 등록하는 게 안 뜨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풀 104회는 기출문제로 풀 거예요. 그러면은 밑에 그 이론 체크하는 거랑 그 다음에 저기 뭐냐 조에 넣는 란이 뜨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걸로 할 겁니다. 기출문제로. 그래서 일단 10시 45분까지 쉬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설치하는 것부터 관련돼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